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생활의 어떤 법률 이슈가 있어. 하지만 그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 이제 보상 문제가 진행이 됐을 때 한쪽이 승소를 하면 그럼 이제 패소한 측에서는 비용을 보상해줘야.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 투입한 전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부분을 분명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다. 그럼 그것도 결국 상대방한테 받아야 돼. 배째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아무리 적은 금액도 대리인을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기꾼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소액으로 그런 부당이득을 좀 많이 좀 갈취를 해가지고 악용하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 자, 또 한잔 하시고.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나도 좋은 것 같아. 센데? 좋네. 오랜만에 마셔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스키가 특히 버번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도수 높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세면서 부드럽네. 근데 이게 또 방금 딴 거니까 좀 거친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약간 에어링은 좀. 정확한 용어는 에어레이션? 위스키도 에어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이게 자체로 오픈을 하면 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에어레이션이 되는 거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좀 변하니까 3일만 지나면 거의 못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고거래?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당근마켓으로 나도 중고거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몇 번 좀 손실을 입고 당한 적이 있어. 근데 그 금액이 10만 원 좀 이하인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빠르게 잊기로 하자. 이걸 내가 여기 신경을 더 쏟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이다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생활의 어떤 법률 이슈가 있어. 하지만 그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를 승소를 하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을 받고 되돌려 받는다던가, 혹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재판이 진행된 것에 투입된 그 자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던가,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가지고, 특히 이제 민사 경우겠지, 이제 보상 문제가 진행이 됐을 때 한쪽이 승소를 하면 그럼 이제 패소한 측에서는 비용을 보상해줘야 어떻게 보면 법률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라던가 이러면 좀 자신 있게 그런 어떤 법률적 행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해줄 얘기가 있을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서 나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질문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냐, 내가 이기면.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변호사비로 1,000만 원 들였는데 1,000만 원 다 받는다, 그건 아니고, 그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정해놓은 소가라는 게, 내가 청구를 1억 했으면 1억, 2억 했으면 그게 소가거든. 소가에 비례해서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식이야. 거기에 대입해서 일정 부분을 물려받을 수는 있어. 소송비용 청구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근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 투입한 전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다.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지. 그것도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신청이고 판결이에요. 판결이랑 똑같은 건데 그 판결을 받았어. 그럼 그것도 결국 상대방한테 받아야 돼. 배째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내가 승소 판결도 지금 배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받을 거야? 그것도 집행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송 비용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지. 물론 자발적으로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게 소송 만능주의. 변호사는 소송 많이 하면 좋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폭도 그렇고, 모든 게 변호사나 이런 소송 만능주의로, 법 만능주의로 가는 게 맞냐는 거지.
나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야. 모든 갈등의 비단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 분쟁이든 뭐 일상의 어떤 분쟁이든 근데 오히려 그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 요즘에. 당사자가는 얘기도 안 해봐. 당사자들끼리 그냥 연락 싹 끊어버리고 막 서로 소짝 날리는 거지. 내용신문 날리고. 근데 원칙은, 모든 갈등 해결의 원칙은 당사자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갑자기 다음날 소짝 날린다? 그 해결이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원칙은 당사자 해결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변호사든 뭐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다. 이 부분을 나는 좀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하나 또 궁금한 부분이, 내가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일 때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좋은가? 이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그건 어느 정도를 금액으로 글쎄, 뭐 기준으로 하면 그거를 내가 딱 지금 얼마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냥 참고용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소액 사건, 일부 우리가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소액 사건 기준이 이제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는 이제 소액으로 분류돼서 재판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 혼자 하기가 훨씬 편해. 소액 사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여기서 나눠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써서 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잘 나와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설명이 잘 돼 있어. 법원에 소액 사건 하는 거 그런 건 잘 돼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다른 법률 전문가나 뭐 이제 법무사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소액 사건 기준으로 한다면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를 굳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사서 선임하는 건 조금 비율 됐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내 뇌피셜이라.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3천만 원이다.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어서 그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청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어쨌든 변호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부분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뭐 일이 바쁘고 여기에 신경을 쓰기 좀 싫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나한테 좀 더 스트레스라면 사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진행해서 3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뭐 변호사비가 예를 들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맡기고 좀 덜 스트레스 받고 뭐 그 비용을 받아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당사자가 생각하는 시간과 이런 거에 대한 비용, 그런 거 주관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맞아. 아니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이 하더라도, 나는 이거에 그렇게 내 이걸 쏟고 싶지 않아. 그럼 변호사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를 쓴다는 거는,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어떤 델리게이션이라고 하잖아. 델리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시간에 딴 일을 하고 말지, 내가 이거를 해서 또 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아무리 적은 금액도 대리인을 쓰는 게 맞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사기꾼적인 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소액으로 그런 뭐 부당이득을 좀 많이 좀 갈취를 해가지고 악용하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 그런 그러니까 건 소송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만 원 가지고 이거를 뭐 변호사 선임해서 받아내고, 이거 자체가 이제 좀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정도 단위로 뭐 그런 뭐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지. 대여금 못 받았어요 이제 갖고 오는 상담 사례들 보면은 막 큰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인데 쌓이는 거지. 그래서 뭐 100만 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막 이런 게 이제 몇 천만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100, 200 빌리고 설마 나한테 소송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안 갚는, 그게 한 사람이 뭐 몇 천만 원이 쌓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 아니야.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습게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형사고소로 해결하면 돼. 이게 형사고소. 대여금도 그러네. 대여금도 안 갚으면 나중에는 심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여금 심하게 안 갚으면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해서 압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네. 그런 부분은 형사고소로. 오케이, 잘 알겠어.